생강은 소화 문제를 돕고 관절염을 완화하며 피부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오늘은 생강 오일의 용도 및 그 이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생강 학명 진기버 오피시네일은 요리에도 널리 사용되고 약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는 식물이다. 그중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는 수평으로 자라는 땅 밑에 있는 뿌리줄기다. 이 뿌리줄기는 큐브 형태나 가루 형태로 차를 만들고 음식에 양념하는 데 사용된다. 오늘은 특히 생강 오일의 이점과 용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접 이 오일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생강 오일의 이점. 생강 오일은 생강 뿌리를 증류 공정을 거쳐 얻은 지방질 액체다. 이 오일은 대개 노란색 농축 오일로 향이 강렬하고 매콤하며 치료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다. 생강 오일의 이점에 관해서는 일화적 증거만 있지만 이 오일이 건강을 개선하는 방식을 입증하는 연구도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천연 항염증 제올 레오사이언스 저널 오브 올리오 사이언스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오일은 항염증 특성이 있어서 염증과 관련한 신장 기능의 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카드뮴에 중독된 설치류 동물의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생강 오일을 주입해도 관절의 급성 염증을 줄일 순 없었지만 만성 염증은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의약식품 저널 오브 메디서널 푸드에 실린 다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설치류 동물의 식단에 생강 오일 추출물을 추가했을 때 체중 증가를 예방하고 염증 지표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여전히 생강 오일의 항염증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메스꺼움 완화. 전통 의학에 따르면 생강 오일의 증기를 마실 경우 메스꺼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학이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대체보건의학회지 저널 오브 올터너티브 앤드 컴플리멘트리 메디슨에 발표된 한 연구는 생강 오일이 수술 후 메스꺼움을 완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소기약을 먹은 사람들보다 구토를 더 적게 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생명공학 대체의학회지 BMC 컴플리멘트리 앤드 올터너티브 메디슨에 발표된 한 연구는 모순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오일 생강 오일 포함 혼합물 또는 소기약을 먹은 아이들의 구토 수준을 비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3. 피부와 관절 관리 화장품 학회 저널 오브 카즈메틱 사이언스에 발표된 한 연구는 생강 오일이 크림이나 기타 에센셜 오일과 결합할 때 거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식물요법연구 국제학술지 파이터더에피 리서치에 실린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생강 오일을 다른 에센셜 오일과 결합하여 매일 국소적으로 발랐을 때 관절염의 증상과 염증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생강 오일의 또 다른 이점. 생강 오일의 기타 이점은 아래와 같다. 천연 정력제 준디샤프르 천연의약품 저널 전디셰퍼 저널 오브 내추럴 파머슈티컬 프라덕츠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오일은 천연 정력제 및 발기부전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불안 완화. 아유르베다 의술에서 생강 오일은 두려움, 포기, 자신감 부족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생유기 의학화학 바이오오게닉 앤드 메디서널 케머스트리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오일은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배탈과 기타 소화 문제 치료 민간의학에서 생강 에센셜 오일은 소화 불량, 설사, 배앓이에 가장 효과적인 자연요법 중 하나로 여겨진다. 모발 성장 촉진 전통적으로 생강 오일은 모발 성장에 미치는 효과로 인해 샴푸나 기타 헤어 제품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오일에 함유된 활성 성분 중 하나인 육진저롤은 동물의 털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강 오일의 사용법 요리에서 생강 오일은 음식에 풍미와 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 생강 오일은 소량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침습적인 특성으로 인해 대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같은 다른 오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 생강 오일의 효과를 보려면 디퓨저나 에어로졸, 그리고 증기 흡입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디퓨저로 사용하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디퓨저의 사용 방법만 잘 따르면 된다. 이 경우 물 약간의 오일을 희석해야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그리고 증기 흡입을 원한다면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다. 김이 날 때까지 물을 데운 다음 용기에 붓는다. 생강 오일 1에서 2방울을 추가한다. 머리 위에 수건을 올려둔다. 눈을 감고 용기 머리를 댄 채 숨을 깊게 들이쉰다. 국소 사용 만약 생강 오일을 피부에 바르고 싶다면 반드시 생강 오일을 캐리어 오일과 희석해야 한다. 캐리어 오일로는 아몬드 오일, 코코넛 오일, 호호바 오일,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할 수 있다. 부작용과 주의사항 생강 오일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보통 안전하다. 그리고 부작용의 대부분은 희석하지 않은 채 피부에 직접 바르는 등 무지로 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항상 적은 양을 먼저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한편 이 오일을 다량 사용할 경우 산성이 강해질 수 있고 설사나 구강 자극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은 의사와 상의 없이는 절대 생강 오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하루에 생강 오일을 1g 이상 섭취할 수 없다. 만 2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메스꺼움, 경련, 두통 완화 목적으로 생강 오일을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독 없이는 생강 오일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약물과 오일이 결합하여 혈당 수치 및 혈압을 많이 낮출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도 조심해야 한다. 생강 오일을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 다음의 재료와 준비 과정을 통해 집에서 직접 생강 오일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재료: 신선한 생강 올리브유. 준비 과정: 생강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썬 다음 갈아준다. 간 생강을 올리브유와 함께 그릇에 넣어준다. 잘 섞은 다음 오븐에 넣고 2시간 동안 그대로 둔다. 그동안 멸균 천으로 덮을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한다. 2시간이 지나면 이 혼합물을 천 위로 붓고 용기에 짜 넣는다. 그런 다음 뚜껑이 있는 유리 용기에 이 오일을 붓고 선을 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유의점: 생강 뿌리에서 추출한 생강 오일은 냄새가 강하고 맵기 때문에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이 오일은 다른 오일과 함께 샐러드에 간을 할 때 자주 사용된다. 그리고 국소 사용과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 염증 감소, 피부 상태 개선, 불안 완화와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생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하지만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된다.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생강 오일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